그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찾을 수 없고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사건이 종결된 후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애틀란타 아동살해 사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7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도로를 청소하던 중 길거리에서 흑인 소년 2명의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은 머리에 22구경 권총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지식사였는데요. 그로부터 2년 동안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살인으로 적어도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이던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히 현재 인종차별 문제로 시끄러운 미국의 상황처럼 애틀란타 내의 흑인 사회의 분노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언론 매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뉴욕타임즈는 연쇄살인마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용어까지 써가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연방정부도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재임 중이던 레이건 대통령의 관심 사건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용의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수사하였지만 진범은 수사당국에 엄청난 난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선 범죄 수법 패턴에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질식사하였지만 일부는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대부분이 남자아이들이었지만 일부 피해자 중엔 여자아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1980년) 봄이 되고 애틀란타의 많은 흑인들은 살인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에게 분통을 터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KKK단이 젊은 흑인들을 사냥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고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인 10만 달러가 현상금으로 붙고 각지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애틀란타로 몰려들었습니다. 버트 레이놀즈, 무하마드 알리 등 유명인사들도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게 되고 FBI 요원 35명이 포함된 특별수사팀이 조직되었습니다. 수사팀은 2만 명을 직접 만나 면담하고 15만 명과 전화 통화를 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건은 1981년 5월 22일 이른 아침에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차타우치 강의 다리 위에서 망을 보던 경찰은 강물에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급하게 다리를 빠져나가려던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운전자는 바로 웨인 윌리엄스. 웨인 윌리엄스에게는 사이코패스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징후들이 없었는데요. 그는 교사인 부모 밑에서 자라며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기도 하였으며 장래에 레코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허풍쟁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맞이한 그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되었고 사건 사고 현장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암행 순찰차로 사용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무전기를 설치하여 엿들은 후에 사건 현장을 마음대로 둘러보기도 하며 비행기 추락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언론에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다리에서 검문을 받은 후에 윌리엄스는 곧 풀려나게 되고 언론사 인터뷰 등을 자처하며 자신은 연관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그를 24시간 감시했고 그가 돌아간 지 2일 만에 그가 검문 받은 다리 인근에서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는 조사에서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대었는데 이른 새벽 오디션 볼 가수의 집을 미리 간다고 하는 등 전혀 신빙성이 없었고 마침내 FBI 과학수사팀이 시신에서 그가 키우던 개의 털과 그의 집에 있던 섬유 조각과 일치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웨인 윌리엄스는 살인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일부 사람들은 말하고는 합니다. 당시 애틀란타에서 사건을 급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웨인 윌리엄스를 희생시킨 거라고 말이죠. 영상 시청 잘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